안녕하세요. 범성공사입니다. 어제는 라이브를 했었는데 오늘은 녹화를 하고 있죠. 매일 라이브를 할까도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사실 매일 라이브는 제가 그거를 매일까지 지킬 수 있을까,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무래도 저녁에 약속이 한 번씩은 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약속이 없는데 일정이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침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고 그래서 녹화랑 그다음에 라이브를 병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를 한 이틀 정도 하고 그다음에 녹화를 일주일에 막 3일 정도 하면서 얘기를 조금 달리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확실한 건 저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을 보면 지금 이게 뭐냐? 요거는 외국인 지금 선물입니다.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에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제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가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매수가 쌓인 상태에서 만약 외국인이 반대로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순매도가 툭툭툭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전자가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무너질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봤는데 역시나 외국인이 오늘도 선물 순매수 들어오면서 지수가 1.39%가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반도체가 지금 레거시까지도 지금 턴에서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HBM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12단 같은 경우에 독점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는 반드시 봐야 하고 특히나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게 반도체라면 지금 시장 주체가 누구라고요? 지금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이라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전자 반도체를 놓치면 지금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왜 놓치면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봤을 때 개인과 이제 이 지수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개인의 순매수와 코스피인데 개인의 순매수가 줄어들 때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이때 특히나 보세요. 중간 정도랑 이 마지막 보시면 이때 지수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개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샀다가 팔죠. 그리고 지수가 막판 이렇게 치솟아 오르니까 개인이 이렇게 막판 이렇게 내려 팔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보시면 이 코스닥 같은 게 더 심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런 공간들 이 차이를 보세요. 이 반대가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수 오를 때 개인 팔고 지수 빠질 때 개인 사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을 따라가야 된다. 외국인 따라가야 되는데 외국인 뭘 사고 있냐? 반도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를 놓치면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코스피 시장을 보면 이제 1.3%가 올랐고 뭐가 주도했냐? 당연히 반도체가 주도했다는 거죠. 반도체가 주도한 게 뭘로 보이냐? 대형주가 같다. 대형주가 1.5%가 올랐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0.4%와 0.6%로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게 좀 보여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 차트가 반등이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지하면서 이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갈 거라고 봐요. 전자의 힘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게 강하다고 보고 있고 총선이 약간 변수긴 한데 총선을 전후로 해서 약간 조금 비중을 줄여두기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만약에 반도체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사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 중심으로도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코스피 아까 이제 제가 시장이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지금 코스피가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50%를 밑으로 가면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건데 지수가 1.3%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고요.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 보시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고요. 다 지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아주 강한 놈들만 강하게 오르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지금 10일 중에 9일을 샀고 지금 8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잖아요. 이 순매수하고 있는 게 뭐다? 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은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사놓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별로 나지도 않는데 바로 때리고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개인이 포모가 나와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강하게 살 때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
좀 특이한 동향이 보였는데 어제 이제 조정을 나왔던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자동차 쪽이 좀 강했어요. 이게 자동차가 이제 수급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엄청 좋을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경쟁 업체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진 않거든요. 현대 기아차만 이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건데 지금 이거는 들어온 게 밸류업 관련해서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뭐 하나금융지주나 이제 자동차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죠. 요거는 가격 반등, 지금 이제 D램 이런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전지도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의료종밀 쪽은 의료종밀인데 반도체가 더 강하게 올랐어요. 지금 KC텍, DI 전부 그 KC 이게 전부 다 반도체 쪽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 좋았다라고 보면 되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 조정이 나왔죠. 한미 반도체가 5%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지금은 HBM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HBM이 아니고 지금은 레거시다라는 거죠. 레거시 중에서도 SSD가 가장 강세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이 신규로 또 부각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를 강하게 살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다른 거 사는 게 더 편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도 오르긴 올랐어요. 0.3%가 올랐으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고 지금 일단은 요거 21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반등하고 갈 거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2차전지를 중심으로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오늘 보면 바이오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바이오도 오늘 많이 빠져서 바이오와 2차전지가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반도체만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긴 조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오늘 보시면 IT 하드웨어 좀 좋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지수는 약간 고전할 수 있다 라는 느낌 정도로 보시고 코스닥도 지금 상승률 목표진이 46%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코스닥 상승률 목표진이 46%밖에 안 되고 반도체가 보세요. 반도체 상승 종목 비중이 77%, 67%.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코스닥에서 3.7%가 올랐고 IT 하드웨어가 2.9%. 지금 IT 판이잖아요. IT 판. 그러니까 지금은 IT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뭐 시장의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흐름 자체를 보세요. 흐름 자체가 계속 반도체가 가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오랜만에 돌아섰죠. 3일 만에 돌아섰는데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 어디로 갔어요? 반도체 쪽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놓치면 여전히 안 된다라는 걸 강하게 보여주는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종목에서도 보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대장이 뭐 이오테크니스 같은 유리기판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세게 가고 있죠. 그리고 AI 관련된 테마로서 전력기기 쪽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력기기 쪽은 조금씩 계속 파세요. 저는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실적도 좋고 하긴 한데 너무 급하게 마지막을 땡기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올라가면서 조금씩 비중을 낮춰가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이게 익절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무조건 끌고 가서 난 이거 다 먹겠어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씩은 좀 줄여두는 게 마음 편할 거고 이게 뭐 30% 40% 적어도 50% 이렇게 줄여둔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수익을 챙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길게 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는 안 좋은 것들이 좀 보이죠. 제약 쪽, HLB 이런 건 안 좋고 알테오젠 안 좋잖아요. 이런 거 안 좋은 게 좀 보인다. 그리고 화학 쪽에서 이제 엔캠이 좋았는데 엔캠이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양극재와는 차별화된 움직임으로 간다 그랬죠.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요걸 왜 갖고 왔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강하게 올랐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9%나 올랐는데 이제 외국인이 1982억 원 매수하고 지금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관 쪽은 지금 SK하이닉스를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고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 라는 느낌으로 보죠. 그리고 지금 그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21.1%나 올랐고 이 원동력이 외국인 649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동진세미캠에 외국인의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 제가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니고 이 정도로 강하게 사는 건 이 회사에 대한 뭐 베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CFD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온 건데 요 자금에 대한 흐름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앞으로 주가의 흐름, 요거는 조금 볼만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와 3호 투신의 순매수 상인데 여기를 좀 보시죠. 그 투신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 STI도 반도체, DI도 반도체, 그리고 LTC 반도체, TSE 반도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엄청나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호도 지금 필옵틱스 유리기판이죠. 지금 DI, 그다음에 한양 디지텍 이런 것들, 코미코 이런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라든가 TNL, 뭐 파마 리서치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뷰티 쪽을 실적이 나오는 뷰티 쪽으로는 지금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실적이 장기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들어온다. 요 느낌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마맵인데 29% 자료의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좋았던 거 보시면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좋았다. 램 테크놀로지 상한가, YC캠 상한가, 캠트로니스 25%, 이오테크니스 20%. 이거 어제 돼지꼬리 땡땡 종목이었죠. 그리고 기가비스 16%, SKC가 유리기판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메인이에요. 삼성전기와 SKC는 유리기판을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 회사들이 메인인데 SKC가 무려 요런 기업이 16%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리기판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세게 올린다. 그러니까 필옵틱스 여전히 대장주로 오르고 있죠. 오늘 잠깐 마이너스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주 수급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SSD,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HBM 쪽으로도 좋은 것 같은데 DI는 사실은 오늘 유리기판 쪽이 나왔나? 어쨌든 HBM 관련주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 있는데, 요게 삼성전자 쪽으로 있는 이제 테크윙이 더 좋은 것 같고, DI는 오늘 왜 급등했냐면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오테크니스가 어제 소송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DI 쪽에서 해명하기를 이오테크니스 특허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DI가 급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이 급등이 나온다라는 건데, 제가 일진전기를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진전기가 좋았다라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력기기 쪽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씩은 좀 줄여가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더 갈 수 있는데, 더 가는 걸 끝까지 다 먹고 즐길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꼭지가 된다고 해도 못 팔아요. 여기 조정이 살짝 나온다고 해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두면서 비중을 조절해 두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 나는 이거 시장을 정말 좋게 보신다 그러신다 그러면 더 들고 가세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회를 오히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한번 판단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종목들을 보면 하나마이크론, 캠트로니스, 29산업, 기가비스, TSE 쪽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은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후공정 쪽이에요. 이거 오사트라고 하죠. 오사트라고 해서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한 업체인데,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라고 있어요. 하나머티리얼즈가 무슨 회사냐면 그거 이제 SIC 링 이잖아, 링. SI 링이랑 SIC 링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의 실적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턴어라운드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1900억, 작년에 579억에서 1900억으로 사상 최대. 근데 내후년 보세요. 올해의 6배 정도 보고 있어요. 그 밸류가 뭐 조금 이제 비싸다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이게 성장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밸류 무시해버리거든요. 한미반도체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를 무시하고 그냥 자리가 편하고 앞으로 성장이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보자라는 건데, 또 이제 보시면 SK하이닉스가 HBM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후공중 투자의 수혜를 보는 게 지금 하이나마이크론이고, 오늘 좀 오른 건 뭐냐면 서버 DRAM이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버 쪽으로도 레거시 쪽에 투자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마이크론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아까 강하게 순매수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 사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 눌림목을 준다 그러면 사둬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캠트로니스인데, 캠트로니스는 좀 재밌는 회사예요. 뭐냐면 여기가 이제 PBA라고 해서 제일 의미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PBA라고 해서 뭐 그냥 기판 사업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니터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기판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저부가치 사업이고, 지금 이 회사의 메인 사업은 TG라고 하는 띵글라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얇게 이거 식각해야 되거든요. 요거 식각하는 사업을 켄트로니스가 하는데, 다른 경쟁 업체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솔브레인마저도 나가 떨어졌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업체가 캠트로니스입니다. 근데 이 그 캠트로니스가 8.5세대 대면적 시각은 독점,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데 8.5세대는 더더군다나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거든요. 이게 두 큰 기판을 측각한다고, 얇게 깎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깨질 거잖아요, 쉽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갖고서 이 대면적 OLED 쪽에서 그 큰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회사고, 또 하나는 이제 케미칼 관련해서 동질세미칼에 들어가는 PR의 원재료, PGMA라고 하는 이 PR의 원재료를 개발했다고 해서 부각을 받았었던 회사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근데 이게 모멘텀이 빠지면서 주가는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왜 올랐냐? 이 회사가 TG 한다고 했잖아요. TG가 뭐죠? 틴 글라스라고요. 글라스를 얇게 깎는다고요. 그러면 이 TG가 어디도 연관이 되겠어요? 글라스 기판에 연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이제 캠트로니스가 인텔의 파트너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쇼트와 아마 그 제가 할 때는 MOU 체결했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캠트로니스가 유리기판의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캠트로니스는 왜 안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주가 불을 뿜었는데, 이거를 무조건 따라가야 되냐 라고 보면 뭐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눌림목을 준다 그러면 유리기판은 지금 시장의 하나의 주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구산업인데, 이구산업은 동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황동 이런 걸 제조하는데, 동이 뭐예요? 구리죠. CU 구리. 근데 구리 가격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4달러를 넘어섰는데, 이제 구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항상 이구산업이 좋아요. 그리고 이구산업과 더불어서 풍산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리 하면 이 두 개 업체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구산업을 보자는 건 아니고 풍산을 보자는 건데, 풍산이 이제 이 회사가 방산 사업이 있고 신동 사업이 있어요. 신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 관련된 사업인 거고, 방산은 탄약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적을 보시면 2021년에 신동 구리 쪽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 3천억 냈다가 지금 정체를 보였단 말이에요. 살짝 이제 꺾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풍산이, 이게 실제로 영업이익이 방산 쪽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방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동 쪽에서 깎아먹으니까 주가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산 갈 때도 얘네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주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겠죠. 이게 구리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는다. 구리가 오히려 좋다라는 거고, 구리가 좋은데다가 방산이 계속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 주가 실적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실적 성장 나올 거잖아요. 25년, 26년 이렇게 실적 성장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나오게 되면 이 회사의 밸류도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 PBR이 지금 0.7배밖에 안 되거든요. 0.7배. 내년 기준 0.6배. 그러니까 PBR 이렇게 낮은 실적 성장하는 주식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구리 가격이 좋다 그러면 풍산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이구 산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긴 한데, 구리 산업 자체의 어떤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 방산까지 생각해서 풍산이 편하다라는 느낌이고요. 기가비스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여기가 AOI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자동 광학 검사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인텍플러스나 고용 이런 곳과 이제 비슷한 산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장비긴 한데 검사하는 대상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 기가비스가 하는 건 FC BGA라고 해서 플립칩 BGA라고 하는 요 고부가 가치 기판, 요 기판에 4층이 있거든요. 그 기판을 여러 개를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 가운데 들어가는 4층 기판을 검사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기판 업체들이 당연히 주요 고객이겠죠. 근데 오늘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해서 SKC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 유리기판 관련된 지금 그 수혜주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장 막판에 16% 정도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밸류로 설명이 되는 건 여전히 아닌데,
분명히 기술력 있는 회사고, 그리고 유리기판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 그리고 주가는 거의 바닥에서 이제 막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SE인데, TSE는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예요. 근데 프로브 카드와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쪽인데, 요 테스트 원래 이제 최근에 보면 작년에 테스트 소켓으로 기대감이 좀 있었죠. 테스트 소켓을 신규로 들어가면서 뭐 HBM 관련주가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올랐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브 카드가 낸드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낸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3년 실적 보시면 적자가 24억, 그러니까 5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실적 꺾여버렸고, 그리고 낸드 쪽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안 좋았는데, 지금 화두가 되는 게 뭐죠? 시장에 화두가 되는 게 낸드잖아요. 낸드. SSD가 지금 쇼티지가 나왔고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렸다, 25% 올렸다 얘기 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낸드의 프로브 카드 수요가 늘어나니까 TSE가 주가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신이권에서 보고서 그 TP 8만원짜리가 나왔는데 현재가가 한 6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보면 20% 이상,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무조건 갈 거다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SDSD 관련된 수혜주인 데다가, 그다음에 D램 시장에 대한 진입 기대도 있어요. D램 시장에 신규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쪽이 다 좋긴 했는데 TSE와 하나마이크론 스토리가 좀 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리기판 쪽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다. 근데 제가 하나마이크론, TSE 그리고 기가비스를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이 차트를 안 넣어놓긴 했는데 자리가 편해요.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막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을 준다 그러면 오히려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불금시가 좀 쉬고 주말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